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복통과 설사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약통에 약이 있던데 약부터 먼저 먹어볼까? 아니야, 그냥 좀 견뎌보지 뭐. 근데 견뎠다가 밤까지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병원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통과 설사하면 흔히 장염을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은 원인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엄재섭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의의료원에서 소화기 내과를 하고 있는 엄재섭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여러 가지 배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 특히 복통과 설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유독 남들보다 배도 자주 아프고 설사도 자주 해요. 저는 장이 약한 건가요? 혹은 장이 예민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복통, 설사가 지속되면 제 장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하지만 장이 꼭 예민해서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방문하셔서 예.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민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 네. 아닐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한번 짚어볼 것이고요.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냥 이 증상 뭉개지 마시고 꼭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인가요? 네, 평소보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참기 힘들다. 예. 또는 구토나 설사가 계속 지속된다. 네. 설사를 하면서 열이 나거나 설사 중에 피가 보이거나 대변에 점액성의 설사가 하는 경우 예.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요즘은 열 나면 병원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가셔야 될 것 같고 점액성 변이 나오면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점액성 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점액성 변은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생기듯이 네. 장에도 염증이 생기면 고름 생기는 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예. 고름이 생긴다는 건 장이 퉁퉁 붓는 거고 예. 이런 말은 심하게 염증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복통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기에는 다들 똑같이 배가 아픈 것 같지만 사실 원인이 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복통은 분류를 내장성 통증, 체성통, 연관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다소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풀어보면 내장성 통증은 말 그대로 내부 장기에 염증이나 확장, 신전 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내장성 통증은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 게 특징입니다. 예. 다음으로 체성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체성통은 복막에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특정 부위가 아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맹장염 같은 게 그렇죠. 춘수염. 네, 네네.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예, 복막을 그 자리가 탁탁탁 아프다. 건드리면 고기가 네. 아프니까. 네. 앞에 말씀하신 체성 통증은 그 이제 두루뭉실하게 아픈 거죠, 이게. 그 소장이나 대장 예. 이런 장기들은 움직입니다. 예, 예. 자꾸 움직이니까 예. 어느 특정 부위가 아프기가 약간 힘듭니다. 예. 두루뭉실하게 아파서. 두루뭉실하게 아픕니다. 예. 그리고 연관통이라는 것도 있네요, 선생님. 네, 연관통은 다소 어렵지만 한 장기에 예. 통증이 있을 때 그 장기랑 같이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신경이 같이 지배되고 있는 장기가 네. 이유 없이 같이 아플 수 있는 게 연관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아픈 네. 거, 뭐 이런 식인 예를 거죠. 들면 오른쪽 장기에 문제가 있는데 예. 왼쪽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고기가 아프다고 해서 고기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배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선생님. 이 좁은 배 안에 정말 많은 장기들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9군데로 이렇게 구획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9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대표적인 증상들,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외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 예. 맹장염입니다. 네. 맹장은 오른쪽 아랫배 쪽에 예. 있습니다. 그렇죠. 맹장이 부으면 네. 그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예. 가끔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른쪽 윗배는 간도 있지만 담낭이나 담간, 이전의 말로 쓸개, 네. 쓸개가 붙는 경우를 쓸개염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 오른쪽 윗배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치 부위 통증,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위경련이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위나 십이지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소장이나 대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한 게 저는 등이 아파요 라고 췌장 이상이 있다. 예. 췌장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실제 췌장은 복벽이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 네. 췌장염이 와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선생님, 의사들끼리는 사실 이런 거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환자가 오시면 왼쪽 배가 아프다고 하면 조금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왼쪽 배는 예. 특별히 질병을 일으킬 만한 장기가 예.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난소, 난간이 있을 수 있고 예. 소장, 대장 요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뇨기과 질환으로 네. 요로, 요간 예. 이런 쪽이 문제가 있어서 내과 의사 입장으로서는 네. 왼쪽 배가 아프다 하면 예. 크게 관심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살짝 안심, 완전히 네. 안심은 아니고 살짝 근데 안심하는 가끔 거예요. 오른쪽 맹장염이 있는데 예. 처음에 왼쪽이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왼쪽이 아파서 왔는데 네. 실제로 눌러보면 네. 오른쪽이 아픈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증상들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치 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9등분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위쪽입니다. 이렇게 갈비뼈 두 개가 만나는 부분, 여기 우리가 흔히 급소라고 알고 계시는 이 부분, 여기가 아플 때 가장 흔한 게 위 증상들인 건 거죠. 그렇죠. 예. 명치 부분은 그 장기가 있는 게 식도, 네. 위, 십이지장 네. 이런 장기가 있습니다. 네. 고기가 아팠을 때 주로 내시경 하러 병원을 많이 오십니다. 예.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 네. 십이지장 궤양 예.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명치 통증입니다. 예. 하지만 가끔 통증과 함께 설사가 동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위경련이 있습니다 예. 라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는 위나 식도, 십이지장의 문제가 아니고 예. 대장이 부어서 네. 그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대장염 때문에 오는 통증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우리 걱정되는 건 선생님, 왜 췌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되게 두려워들 하십니다. 무서운 질환들이 그렇죠. 많아서 췌장이 바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위 뒤쪽에 있거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경우에도 똑같이 위가 아픈 것처럼 명치가 아픈가요? 어때요? 췌장염인 경우도 예. 명치에 통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로 췌장은 등 뒤에 붙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예. 췌장염이 있다면 예. 등 중앙 부위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등 중앙 부위. 네. 예. 등 중앙 부위가 아파서 예. 바로 눕지 못하는 경우는 예. 꼭 췌장염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췌장염 있으신 분들은 응급실에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제가 들은 것 그렇죠. 같은데, 그죠? 이렇게. 등을 펴면 펴지 췌장이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자극을 받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등 말고 배 등 말고 옆구리 쪽 아파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결석 같은 거 생각이 듭니다만 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등이 아프면서
등이 아프지만 환자분들 그냥 등이 아프다고 오십니다. 근데 네. 실제로 등이 아니고 예. 좌측이나 예. 우측, 옆구리 통증, 예. 그 등도 좌측 우측에 국한되어 있는 통증이 있고 예. 그 부분을 두드렸을 때 아프다, 열이 난다, 소변 색깔이 좀 뿌옇다, 네. 간혹은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예, 거죠.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는 콩팥에 네. 염증이 생기거나 예. 돌이 생겨서 예.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신우신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콩팥에 염증 생기는 거. 콩팥의 위치가 등 뒤쪽이다 보니 그때는 옆구리가 조금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진찰 그렇게 합니다. 여기를 두드려 봅니다. 주먹으로 톡톡톡 그러면 자지러지게 놀라십니다. 이렇게 막 도망가시거든요. 그만큼 아파하십니다. 신우신염, 콩팥에 염증이 있을 때 그렇고 요로에 결석이 생겨서 막혀 있을 때는 일단 소변에 피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눈으로 볼 때 빨갛게 나올 수 있고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요로 결석 예. 있으면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고 하시죠. 그 정도로 네. 아프다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간이 어디 쪽에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지금 간은 통증이 없지요. 네, 간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예. 대신 간 아래에 있는 담낭, 쓸개가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예. 대부분 오른쪽 윗배, 갈비뼈 아래쪽이 아프실 때 네. 간보다는 담낭, 네. 담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네. 보통 쓸개가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쪽에 통증이 생기면 항달, 얼굴이 노래지거나 흰자위가 노래집니다. 네. 소변도 빨개지는 경우도 있고 예. 열이 동반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쓸개, 담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는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있는데요. 대장개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 요게 충수염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위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생님 어떤 병인가요, 정확하게? 네, 대장개실은 대장벽이 네. 약해져서 예. 밖으로 튀어나가는 질환입니다. 예. 흔하게 있지는 않지만 개실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면 개실염이 생깁니다. 네. 개실염이 지속되면 농량이나 출혈, 천공 등이 발생해서 예. 통증을 일으킵니다. 예. 이 개실염이 오른쪽 아랫배에 생기면 네. 꼭 맹장염처럼 네.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해부 탈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타구니 쪽에서 장이 배 안에 있어야 될 장이 네. 배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서해부 탈장입니다. 예. 주로 어린 아기 때는 있을 수 있으나 성인에서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네. 보통은 손으로 밀어 넣으면 네. 탈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지내고 계시지만 예. 탈장된 장이 네. 복벽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서 네. 밖에서 꼬이면 네. 장이 썩게 됩니다. 그렇죠. 럴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배 밖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로 이렇게 밖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것처럼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예,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혹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만져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장이 이제 복벽을 뚫고 나와 있는 거라 이렇게 누르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눌러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수술을 해서 예. 네, 수술 꼭 하셔야 예, 돼요. 예, 제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맹장염과 헷갈릴 수, 충수염이랑 헷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개실염도 있고, 서해부 탈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이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이 젊은 여성분들이 하복부가 배 아래쪽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여성분들이 하복부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네. 내과적 질환도 중요하지만 예, 꼭 산부인과 질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자궁, 난소, 난간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주로 골반에 위치해 있는 장기고 가임기 여성,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분이 오른쪽 배가 아파요 하고 오면 꼭 먼저 물어봅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만약 임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예.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 네. 자궁 밖에 난소나 난간에 임신이 되는 자궁엔 임신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예. 또 흔하게 난소 난간염, 예. 난소 종양, 뭐 자궁염 이런 것들이 꼭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내과적 검사도 필요하지만 네. 보통은 산부인과적인 검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응급실로 배 아프다고 오시면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이유가 그건데 네. 이걸 가지고 왜 날 의심을 하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예. 제 경우는 15세 된 여자 그러니까 학생인데 어린애들이 왔는데. 네. 차마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보호자분 나가시라 하시고 예. 그 환자분에게 물어보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예. 진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설사로 들어갈 겁니다. 워낙 흔하게들 겪는 증상이라 이게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이 기회에 우리 한번 알아보죠. 설사는 선생님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설사는 왜 생기냐? 대장은 우리 몸에서 소위 위에서 음식을 믹서기를 가는 것처럼 물로 내려갑니다. 그럼 소장과 대장에서 이런 물을 흡수합니다. 물이 흡수가 잘 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평소에 좋은 대변이 딱딱하게 나옵니다. 예. 하지만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네. 이런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예.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없어지면 믹서로 갈은 음식들이 그냥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설사입니다. 예. 우리 몸속에 나쁜 균이 들어오면 장이 퉁퉁 붓습니다. 장이 부으면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없어지겠죠. 예. 없어지면 설사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를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몸에 나쁜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설사라는 것을 통해서 네. 균을 빨리 배출하고 싶어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의 보호 방어 인자라고 생각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설사가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래서 몸에 나쁜 게 들어왔고 이거를 밖으로 내뿜는 기전이 이제 설사, 뭐 구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오면 해버리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억지로 약으로 잠잠하게 만들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견딜 수만 있다면 그죠? 그래서 굳이 막 설사한다고 해서 설사약을 드시거나 구토를 하신다고 해서 구토 억제제를 드시거나 할 필요는 견딜 수만 있다면 사실은 견디시는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음. 설사가 무조건 견디는 것보다 예. 탈수가 되지 않으면 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고 예. 뭐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견디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견딜 수 있느냐 이제 얘기가 그 얘기인 네,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다. 지금 네. 나도 지금 아프니까 네. 약간 정신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탈수가 됐다는 걸 어떤 증상들로 알 수 있나요? 탈수가 되면 예, 일단 피부가 좀 마른 것 같습니다. 예. 그 혀를 내보시면 혀를 내보시면 네, 혀를 내보시면 혀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고, 입술도 마르고 예, 또 한 가지 네. 평소에 보는 소변보다 네. 소변량이 현저하게 줍니다. 아. 왜냐 우리 몸은 설사로 수분을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예. 소변으로도 수분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예. 이런 경우는 탈수가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병원에 와서 꼭 주사, 닌겔 이런 거 예.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가셔야 될 텐데 이제 집에서 견딜만 하니까 계속 물을 드신단 말이죠. 네. 물을 드시는데 물을 마시는 족족 설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네, 보통 설사하시는 분들 외래 진료 보러 오시면 주사라 닌겔도 주지만 물과 제 같은 경우에는 죽 정도를 드시게 합니다. 예. 병원에 입원하시면 네. 닌겔 맞아서 탈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네. 집에서는 그냥 뭐 탈수가 계속되면 네. 문제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30분 정도 땀을 빼면 시원하겠죠. 예, 2시간, 3시간 사우나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탈수가 너무 많아 쓰러집니다. 그거랑 똑같이 예. 설사 양이 많아지면 예. 사우나에서 오래 탈수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적당한 설사는 뭐 집에서 상비약을 드셔도 되지만 예. 설사가 오래 지속되시면 꼭 오셔야 됩니다. 예. 물 계속 드셔야 탈수가 조절이 된다라는 말씀을 힘줘서 한번 드렸고요. 설사 아플 때 설사하는 건 장염 때 설사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저는 뭐만 먹으면 설사해요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같은 거만 먹으면 난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선생님? 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설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평소에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 이런 분들에서 고지방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음식, 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네.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음식에 조금 예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될까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름부터 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건 정말 예민한 장을 타고나신 분들입니까? 타고났기보다는 예. 서구적인 식생활 습관으로 네. 장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고 장에 큰 염증 같은 것을 앓고 나서 네. 정상적인 대장균층이 파괴되면서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CT나 대장 내시경을 해보고 네. 거기에 특별한 병명이 없다. 네. 그런데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거나 변비를 지속적으로 한다. 예. 이런 경우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검사하기 좋은 나라에서 왜 검사를 안 해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설사만 사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검사를 다 해봤더니 뭐 크론병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를 무조건 받아보시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궁금하시면 저희 TV 닥터 인사이드 크론병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음식 말고 선생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께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유산균 드십니까?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근데 유산균을 드시고 난 다음에 변의 성상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요거는 선생님 당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대장 안에 예. 좋은 대장균도 있고 나쁜 대장균도 있습니다. 예.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 몸속에 나쁜 대장균을 없애고 예. 좋은 대장균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건데 예. 요즘 TV에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예. 옆에 사람이 나 이거 유산균 먹었는데 내 변비도 없어지고 배도 안 아프다. 예. 너도 먹어봐. 라고 추천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우리 모든 사람은 대장 속에 균이 다 다릅니다. 예. 자기 주로 있는 균도 있고 당신과 나는 똑같이 한 몸에 났어도 네. 균이 다르고 살아오는 동안 균이 달라집니다. 예. 유산균이라고 해서 다 본인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꼭 맞는 유산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예. 수도 있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 분들은 유산균을 권하지 않고 예. 설사를 하거나 네. 특별하게 조금 아프신 분들 짧은 기간 유산균을 드시도록 예. 처방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드셔서 도움이 되신 분이라면 드셔도 되는데 남들이 먹는다고 해서 굳이 나까지 따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예. 또 유산균이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네. 고령자나 예.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가끔 폐혈증 같은 거, 장 허열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생기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암 수술하신 분들이든가. 아, 예. 그래서 꼭 무조건 좋다고 유산균을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4종류, 5종류 예. 좋은 거니까 그냥 계속 식사처럼 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복통, 설사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지금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이거 먹었더니 설사해요. 근데 이거 계속 먹어요 말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예. 유산균을 끊으시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산균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사, 음. 복통, 복부 팽만감을 예. 많이 호소하십니다. 예. 실제로 외래 진료 보고 있으면 최근에 새로운 유산균을 먹었다. 아, 뭐 유산균을 3가지, 4가지 추가했다. 네. 근데 특별하게 최근에 잘못 먹은 아까 말씀하신 돼지고기, 뭐 피자, 해 먹은 경우도 없는데 없는데? 배가 아파요. 그럴 경우 제가 꼭 물어봅니다. 최근에 바뀐 유산균이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하시거든요. 범인을 찾으셨네요. 네. 그럴 경우 음. 유산균을 끊어버리면 예. 설사나 복부 팽만감, 네. 복통 등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다 좋은 약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독이 될 수도 있네요. 네. 조심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균 얘기 나왔으니까요.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가 병원에 치서 치료를 받으면서 뭐 수술을 받았거나 한 경우에 항생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을 잡는 약인 거죠. 물론 그 나쁜 균을 잡기 위해서 약을 드신 건데 이걸 일주일, 열흘 드시면 항생제다 보니 유산균도 같이 죽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항생제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유산균을 좀 먹어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항생제로 유발된 설사가 네.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 분들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유산균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 항생제는 내 몸속에 나쁜 세균도 죽이지만 네. 대장 속에 있는 정상 대장균, 아까 말씀드렸던 유익한 균도 같이 죽여서 네. 항생제 어려운 말이지만 항생제 유발 장염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검증된 유산균을 보고 처방해서 정상적인 대장균층을 만들기 위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오래 받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뭐 치료 목적이라도 좀 드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궁금증 또 하나요, 또 선생님. 사람들마다 생긴 게 다르듯이 변 냄새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어떤 분은 유독 변 냄새가 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병입니까? 대변 냄새가 다른 건 예. 주로 먹는 음식이 달라져서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 먹는 음식이 개인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네.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먹게 되고 싫어하는 음식은 작게 먹게 됩니다. 예. 또 앞에 말씀한 것처럼 대장에 있는 대장균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소화하면서 만들어진 가스가 냄새가 다른 겁니다. 예. 방귀가 많이 심해지면 네. 정상은 아니라서 이것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지만 네. 방귀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꼭 병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 냄새는 그냥 대장균의 종류가 다르고 먹는 음식의 음식. 종류가 달라서 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면 살짝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귀를 너무 자주 끼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내가 힘들다 하면 이 사람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방귀를 너무 자주, 가스가 너무 자주 차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선생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요?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배가 많이 움직입니다. 네. 우리가 소화제를 보통 처방받기를 원하시는데 네. 소화제보다는 다리를 많이 써서 운동하시면 장이 많이 이렇게 믹스가 되는 식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럴 예. 경우 뱃속에 있는 어찌 보면 노폐물이죠. 예. 대변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해서 가스를 많이 안 만들면 방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식이섬유,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빗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예. 장 속에 있는 대변을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싹 쓸어내 줍니다. 예. 싹 쓸어내면 남아있는 대변이 없기 때문에 예. 대변이 없으면 방귀를 많이 못 만들겠죠. 예. 그러면 방귀도 해결되고 예. 복부 불편감, 네. 복통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뭔가 애매한 질문을 다 막 드렸는데 다 답을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고요, 선생님. 방송 보시는 중에도 지금 자주 배 아프시고 설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통과 설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뭐 정상이고 네. 외래로 충분히 오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 복통이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네. 그냥 특별한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들 이것저것 다 여쭤봤는데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복통 그리고 설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원인들 쭉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엄재섭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셨죠? 이 좁은 뱃속에 정말 많은 장기들이 자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배가 아프지 않으시다면 그 많은 장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운이 좋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